네, 안녕하세요. 오일입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장이 다우는 1.09, 나스닥은 0.50, 그다음에 S&P는 0.75 이렇게 상승해서 이제 클로즈 했죠. 그리고 이 세 개 중에서는 다우가 이제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S&P 500, 나스닥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베론스에 나온 기사인데 최근 이제 지난주는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빅테크에 대해서 다섯 가지죠. 빅5에 대해서 이제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이제 내용 중에 좀 요점을 정리해서 보시면 이제 여기 좀 나오는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오를 때 주가는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 간의 이제 관계를 보면 이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가가 그러니까 S&P 500 이제 이자율이 오를 때 오른 만큼 이제 S&P에서 테크 주식들이 빠지면은 그 완전 역상관관계죠. 역상관관계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제 그 IT 주식하고 10년 만기 국채를 보니까 평균 0.69가 나왔다는 거죠. 올해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9월 30일까지 여기 보시면 9월 30일이죠. 9월 30일까지 이제 올해 시작해서 126일 동안 보면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올라가는 것만큼 IT가 빠진 게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78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좀 줄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은 이자율이 올라가도 좀 그 센시티비티가 좀 떨어졌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10년 만기 국채랑 그 다음에 IT 주식들이 약간 반대로 서로 움직인다라는 그 상관관계가 여기 있었고요. 이제 그 10년 만기 국채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그 빅텍에 대해서 그 이제 뭐 반독점법이라든지 아니면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악재가 있고 또 하나는 코비드 19이 이제 점점 이제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오픈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이 IT 쪽, 특히 빅5 쪽은 그런 것으로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 뭐 재택근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클라우드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테일윈드, 순풍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앞뒤로 악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빅5 쪽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은 온라인 광고 회사죠. 그래서 페이스북, 그다음에 트위터, 그다음에 구글까지 해서 알파벳이 구글이죠. 구글까지 해서 이제 이런 온라인 광고 회사들은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이 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이제 코비드 상태가 좋아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 쇼핑을 더 하게 된다고 하면 온라인 쇼핑이 좀 줄고 온라인 쇼핑 준 만큼 또 온라인 광고도 주니까 이쪽은 조금 악재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서 잠시 택티컬 언더퍼폼이라고 했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매출이 좀 준다든지 이익이 좀 줄면은 이제 네가티브 임팩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있으니까 주가가 조금 이제 이 어닝 발표할 때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0월 25일이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10월 26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적 발표 잘 나오면 올라가는데 이 두 개 지금 페이스북하고 알파벳 뭐 트위터까지 포함시키면 조금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전망이 안 좋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미국의 온라인 소매 판매 업체인 아마존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보면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제 실적이 좀 여기 보면 20% 그죠? 연으로 봤을 때 이어 오브 이어니까 연으로 비교했을 때 20% 이상 지난해보다 지금 이익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각종 비용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이어 코스트 있죠. 뭐 사람도 많이 고용해야 되니까 돈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송 이것도 다 돈 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마존이 비행기 많이 사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돈이죠. 그리고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임금 올려주면 그것도 다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 증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내셔널이니까 국제적으로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그러면 확장한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 투자하는 거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이니까 뭐 저기 운영 이익이죠. 운영 이익이 7.6 빌리언이었습니다. 1.76 빌리언, 말이 꼬이네요. 7.6 빌리언으로 예상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의 예상치는 8.1 빌리언이니까 그거보다도 더 적게 나올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악재가 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아마존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개 더 남았죠. 빅5 중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지금 생산 차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9월 달이니까 3분기죠. 3분기는 그냥 should be fine이니까 뭐 그럭저럭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이제 9월 뭐 조금 적게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익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12월 달에 4분기 발표할 때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3분기보다는 더 이익이 많이 나올 거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애널리스트 얘기로는 애플은 바이렛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런 뭐 악재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보시면은 free of obvious problem이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회사가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최근에 뭐 링크드인 중국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 회사 자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뭐 이익이나 매출 비중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마이크로소프트에는 관계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날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8일 날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0월 26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5가 이제 S&P 500에서 이제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조정 끝났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 빅5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빅5에 대해서 완전히 괜찮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가 되어 합니다. 다시 이제 앞부분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은, 지난 이제 S&P 500가 전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이제 5.2% 빠질 때, 이제 이 빅5는 8.6% 빠졌고요. 최근에 이제 이 빅5가 회복을 4.1%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 더 올라가야지 되는 거죠. 평균으로 따지면요. 그렇지만 좋은 점은 50일 평균 이동선 위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좋게 본다는 내용이 기초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빅5가 다 이제 이슈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알파벳이 JP모건, 여기 JP모건이 보기에는 most like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서는 이제 제일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적편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고르면은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빅5 중에서는 제일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자를 많이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빅5이고, 그에 관계된 뉴스 베론스에 나온 거 이제 알려드렸습니다.